또 막 싸우다가 갑자기 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한마디로 내가 이제 장이나 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흉추의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이 위쪽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그럼 그 지역에다가 주사를 하면 되겠구나. 커뮤니케이팅 람이라고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실제로 교통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압박이 가해지거나 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에 영향을 두통이나 어지러움, 또 두통하고 동반되는 안구의 통증이나 이제 답답한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시고 또 소화불량.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저희랑 같이 근무하는 웰케어 클리닉의 유은혜 원장님 모시고 자율신경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먼저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웰케어 클리닉에서 통증 치료와 기능의학 치료, 자율신경 치료 담당하고 있는 유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자율신경 치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사실 제 지난 영상들이 자율신경의 진단 또는 자율신경에 따라서 영양제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았는데 사실 좀 더 즉각적으로 좀 증상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율신경이 뭐고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총 3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성신경, 그리고 감각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이에요. 체성신경은 이제 뇌에서 운동신경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맞아요. 네. 운동신경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근육하고 연결돼서 움직이도록 해주는 신경이고, 감각신경은 반대로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뇌로 받아들이는 이제 감각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자율신경이라는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뇌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알아서 조절하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교감신경은 fight and flight 할 때 이제 올라간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막 뛰거나 싸우거나 이럴 때 증가하는 신경이에요. 반대로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슬립 앤 다이제스트라고 해가지고 자거나 아니면 소화시킬 때 증가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싸우거나 이제 도망갈 때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공은 확대돼요. 그리고 눈물이 막 흐르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눈물은 분비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이제 폐액의 분비가 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막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런데 막 갑자기 소화가 잘 막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소화 효소의 분비량도 좀 줄어들고, 또 막 싸우다가 갑자기 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소변을 보게 되는 방광의 수축은 억제되고 이런 반응이 좀 일어나고요. 부교감신경은 그거랑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자거나 이제 소화될 때, 그래서 소화 효소량의 분비는 증가하고 연동 운동은 좀 촉진되고, 그리고 심장은 좀 천천히 뛰겠죠. 그리고 방광 운동은 이제 수축을 조금 촉진시켜서 이제 화장실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부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이 너무 증가되면 방광이 너무 수축이 잘 되니까 맞아요. 과민성 방광, 그래서 기관지랑 방광 정도만 이 부교감신경이 그렇죠. 자극을 하고, 보통은 교감신경이 흔히 자극 또는 긴장신경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자율신경이 보통은 대개는 밸런스를 이루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두감신경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감신경이 너무 황진되어 있으면 여러 설명치 않는 증상들이 잔뜩 있을 거예요. 말씀했던 두근거림, 뒷목 당김, 맞아요. 소화 안 됨, 항상 긴장하고 있고 잠 못 자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자율신경의 어떤 부전증인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약도 주고 또 태아닌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좀 오랜 치료가 이제 필요한데, 이거를 바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치료, 최근에는 자율신경 주사라는 게 있는데요. 자율신경 주사, 스냅피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냅피는 한마디로 심파테틱 너브 엔트랩먼트 포인트 인젝션을 줄여서 스냅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심파테틱 너브는 그냥 자율신경을 말하는 거고, 인트랩먼트는 한마디로 포착된다는 거거든요. 이 자율신경이 어딘가에 포착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다 주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율신경 아무래도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이니까 그렇죠. 대뇌랑 관계없이 맞아요. 척추 주변으로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이 자율신경 그 스냅피를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이 분포하는 위치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신경은 척추 안에 있는 척수 안에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존재하는 위치가 레벨이 각각의 장기와 연결된 척추의 레벨을 매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네. 매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추에서는 사실 그 교감신경은 나오지 않아요. 네. 교감신경 나오지 않고 흉추에서부터 교감신경이 나오고 그것이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위에서 경추에서는 서비컬 네. 이제 슈페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을 행성해가지고 위로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조금 이따 뒤에 이제 실제 케이스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매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매핑을 이 지도를 거꾸로 보시면 한마디로 내가 이제 장이나 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흉추의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이 위쪽을 관장하는 자율신경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그럼 그 지역에다가 주사를 하면 되겠구나. 그쵸. 예를 이렇게 들면 알수 위가 있는 안 거죠. 좋으면은 흉추 7번째. 맞아요. 이렇게 흉추 나오죠. 한 5번부터 한 뭐 이제 장까지 포함하면 12번째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척추 안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척추 안에 통과하는 척추 안에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게 밖에서 주사한다고 해서 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주사를 해가지고 이게 자율신경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요거는 약간 이제 해부학적인 이제 상상이 조금 필요한데, 이 척추는 이제 철근처럼 우리 몸의 이 틀을 잡아주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는 신경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빈 공간이 이제 어떤 이유라건 좁아진다면 그 신경이 압박되면서, 아무래도 신경은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아주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매질의 변화나 아니면 그 빈 공간에 약간의 부피 변화 혹은 압력 변화 이런 것들로 실제로 정기적 신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이제 커뮤니케이팅 람이라고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실제로 교통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압박이 교통지. 가해지거나 예. 맞아요. 압박이 되거나 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 공간을 압박하거나 혈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척추 주변에 존재하는 척추 부위 심부 근육이 단축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하고 붙는 척추 부위 심부 근육들은 무조건 이 공간을 단축하게 만들어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고, 또 표층 근육 중에서도 척추체에 붙는 그런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근육도 모두 이제 이런 자율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자율신경 주사를 놓고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이제 좋아지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두통이나 네. 뭐 어지러움, 또 두통하고 동반되는 안구의 통증이나 이제 답답한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시고, 또 소화불량, 맞아요. 네, 이런 우리가 것들이 좋아지시고. 소화한다 때 등 뜨린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척추가 왜 중요한지, 척추 주사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는 게 소화 꽉 막히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 도움되는 거 저도 많이 봤고요. 또 어떤 증상들이 좋아질까요? 그리고 이제 생리통처럼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 것도 그때 오셔서 맞으시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맞아요. 맞으면 전체적으로 생리통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요. 과민성 방광, 네, 맞습니다. 과민성 장 이런 쪽에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율신경을 지배하는 그 장기가 탈이 난 경우에 그렇죠. 굉장히 도움돼서 아마 이 자율신경 주사를 지속적으로 이해하시고 또 경험해 보시면 그동안 약물로 이렇게 조절했던 것들을 많이 대체할 수도 있고, 맞아요. 또는 즉각적인 효율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율신경의 많은 경험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계속 저희가 매주 한 편씩 이렇게 좋은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